제1화 자살공화국을 아시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죽을까? 한국은 자살률 세계 1위, 그 잔혹한 진실. 이 내용은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노인이 자살하면 뉴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이며 OECD 평균 자살률의 4배입니다. 2024년 9월 MBC 방송국 기상캐스터 오요 안나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국민의힘 전 의원 장제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명인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한국은 여전히 자살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잔혹한 통계를 마주하고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나이 28세로 MBC 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던 오요 안나는 2024년 9월 24일 자신의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인간적인 모욕, 그리고 방송 준비 중 겪었던 지속적인 비난과 압박을 유서 형식으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많은 경쟁을 물리치고 입사하였으며 개인 유튜브까지 하는 아름답고 생기 발랄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12월이 되어서야 언론에 알려졌고 이미 늦은 후회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로 유명인의 자살은 때로 다수에게 전염처럼 퍼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회가 귀 기울이지 못한 외침이 존재합니다. 2025년 3월 국민의힘 전 의원이자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역임했으며 당시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인 장제원은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유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그는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언론과 여론은 거칠게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물론 그는 수사를 받아야 했고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한 채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았습니다. 정치인도 연예인도 공직자도 누구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쌓이면 삶은 너무나 가볍게 무너집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뉴스에 나오는 유명인, 일반인의 자살 사건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회의를 주게 됩니다. 한국이 경제의 순위로는 세계 10위 안에 들며 유엔이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해 놓은 부국임에도 하루에 약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겉보기에는 행복한 사람인데 속으로는 고민과 고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2023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13,978명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통계이고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OECD 평균 자살률 10만 명당 11명으로 2배가 넘는 불행한 숫자입니다. 남성 자살률 38.5명, 여성 자살률 16.5명입니다. 수치가 너무 커서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죠? 매일 초등학교 한 학급만큼의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년층의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습니다.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 질병, 고독이 원인입니다. 또한 10대, 20대, 30대의 청년층에서는 자살이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우리는 이 통계를 그저 넘겨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자살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1.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는 자살 인식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자살을 본인의 약함이나 일시적 충동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살은 환경적, 사회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 도움 요청의 어려움입니다. 정신건강센터 상담 전화가 있지만 정신병자 취급할까봐, 귀찮게 여겨질까봐 등 많은 이들이 끝까지 혼자 견딥니다. 3. 사회적 안전망 부재입니다.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청년 실업률 증가, 직장 내 괴롭힘, 방송계의 침묵주의 등 한국 사회는 구조적으로 자살을 부르는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다. 출산율이 0.7%로 세계 꼴찌이고 자살률은 1위이다. 도대체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앞으로 또 나타날까? 우리는 진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2070년이면 인구가 1000만 명이 줄어드는 나라,
세계 역사상 전쟁 말고는 나라가 이 정도 속도로 사라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죽어도 되는가? 아니 빨리 죽어야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한국은 법적으로 65세부터 노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분들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2024년의 통계에 의하면 노인은 약 1,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합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 2036년엔 30%, 2050년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수치는 고령층의 자살, 빈곤, 건강 문제가 출생률 감소로 한국이라는 국가의 위기로 이미 우리 곁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나 사회가 미온적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금도 국가에 기여하는 노동과 생산성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는 통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비하는 엄청난 규모의 소비재는 결국 산업을 살리는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만큼 노인의 생활에도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노인이 굶는 나라는 또 자살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가난한 노인을 찾아서 도움을 주고 아픈 노인이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는 어떤 일보다 강력한 정책을 써야 합니다. 건강한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주는 것도 복지이며 기초연금을 OECD 수준으로 인상하고 노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며 독거노인을 찾아서 국가가 도와야 합니다. 허울 좋은 노인 정책이 있지만 보여주기 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인은 빨리 죽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이끌었던 공신이라는 자세로 모셔야 합니다. 정부는 노인 복지 예산을 매년 증가한다고 하지만 효율성 부족으로 성과는 미미합니다. 정치권은 선거에서 표로 노인을 이용할 뿐입니다. 정치인과 정부는 노인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노인의 삶만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워낙 한국의 노인이 불행한 삶을 산다는 통계와 높은 자살률이 있어 강조합니다만 청년의 자살은 더 뼈아픈 일입니다. 앞서 예시한 푸른 나이에 자살한 오요 안나 씨가 유서로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너무 괴롭히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마저 싫어졌다 라고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고 숨을 거두었을까요? 또 정치인 장제원 씨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켜야 할 것도 도망갈 곳도 사라졌습니다. 사정이야 다르지만 이들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끝내 들을 수 없었던 절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건 국가의 경사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자살은 또한 국가의 불행입니다. 생명의 탄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방치되어 자살한다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즐거운 일만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미래에 방치되는 노인으로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 찾지 말고 살아있을 때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국민들의 자살 문제와 특히 노인의 자살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기를 바라며 자살에 대한 인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와 기관은 왜 존재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